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한 게 2023년도니까 22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우리 선생님 얼굴을 다 이렇게 응? 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 처음에는 또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좀 이게 좀 문제가 좀 커져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많이 공부를 해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일단, 자, 1회차 실전 문서. 선생님, 1회차 실전 문서. 선생님, 저 그냥 이렇게 글자만 입력했어요. 선생님, 글자만, 1회차 실전 문서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사행, 지금 사행이 지금 제목행이거든. 예, 지금, 상품 코드, 상품명. 자, 큰 제목이 아니고 소제목, 상품 코드, 상품명, 카테고리,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자, 선생님, 교재는 선생님 1회차 피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누차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도움은, 계속 이제 똑같은 문서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선생님,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이 제목행은 실질적으로 F4번 셀, G4번 셀. 쌤 지금 한 셀에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쌤 제가 이제 지금 두 줄로 입력을 했는데 얘가 지금 안 보여. 그래서 쌤 저기 행머리끝 4번에 가고 5번 경계선 쌤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세로 크기 조절로 바뀌죠, 선생님. 그래서 쌤 4번 행을 조금 이렇게 크게 드래그해서 좀 내려볼까요? 쌤 그런 게 이렇게 보입니다,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에요. 아까는 제가 이제 4번 행을 다른 5번 행에서부터 12번 행 데이터까지 행 높이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쌤 그리고 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든 업무를 하든 아무래도 4번 행이 그죠 선생님 이제 소제목 행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꾸며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글로 문서를 만들든 엑셀로 문서를 만들든 이 제목 꾸미는 거에다 항상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목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문서가 읽혀지고 아니면 이게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항상 제목 꾸미는데 조금 저희는 이제 시험 과정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시험은 선생님 이렇게 딱 팩트 값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만 이제 서식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먼저 항상 1번 선생님 이렇게 4번행 전체 일단 선생님 예를 갖다가 소 제목 항목명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선생님. 상품 코드 항목, 상품명 항목, 카테고리 항목, 구매자 수 항목, 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얘를 갖다가 쌤 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쌤 필드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드명, 필드네임. 쌤 이거는 쌤 이제 필드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엑셀은 쌤 이렇게 열 단위로 작업을 해요. 상품 코드는 B열에 8개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 상품명은 C열에 8개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열 상품명 8개를 대표하는 이름이 뭐야? 상품명. 그래서 선생님 이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필드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제목, 아이템, 항목명, 필드명. 선생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항상 선생님 여기 필드명부터 항목명부터 1번 전부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어떻게 돼요? 상품 코드 항목 8개 입력하고 상품명 항목 8개 입력하고 쌤 이게 상품명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아무래도 쌤 어떻게 돼요? 데이터 상품명 이름이 긴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거 쌤 네 글자밖에 안 들어가니까 쌤 조절하면서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 다 하고 조절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쌤 이제 카테고리 8개 쌤 이 친구는 쌤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카테고리가 지금 복지연구하고 보장구하고 환자식이거든. 선생님 지금 복지연구, 보장구, 환자식 지금 D7번 셀까지 입력했다가 D8번 셀 복지연구 입력을 할 때는 복자만 입력하고 나머지 지연구는 자동 완성이 되거든. 우리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 얘가 MS 엑셀이거든. 그러니까 MS 윈도우즈거든요. 얘 부모가 MS 윈도우즈거든.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선생님 그러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운영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선생님 이게 다 똑같은 기능이 쓰입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내가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 1, 2, 3, 4야. 내가 A만 입력해도 쌤 어떻게 돼요? B, C 1, 2, 3, 4가 자동적으로 딱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최근에 입력했던 거, 쌤 그죠? 그래서 쌤 요거 자동 완성 기능 잘 활용해서 대드리기 쌤 좀 입력 시간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쌤 지금 157쪽 E열, F열, G열을 보면 쌤 숫자 데이터를 8개씩 구매자 수 8개, 판매 금액 8개, 재고량 8개를 입력을 하는데 쌤 천 단위마다 쉼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세요? 미리 블럭을 전체 잡고 구매자 수 8개, 판매 금액 8개, 재고량 8개. 이 친구를 미리 블럭을 잡고 쌤 어떻게 돼요? 자, 1번 홈탭에 저기 표시 형식 그룹에 쌤 여기 중간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이 친구를 미리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미리 적용.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 그러면 쌤 어떻게 돼요? 천 단위마다 쉼표 스타일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야가 어떻게 돼? 입력할 때마다 정확한 값을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 아니, 숫자 하나 때문에 정말 야는 뭐 1억짜리 계약 문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숫자 하나를 오자가 나와서 정말 쌤한테 쓰레기통에 버려질 문서가 될 수도 있죠. 쌤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를 넣으면은 정확하게 5만 3천인가를 정확하게 쌤 이렇게 딱 입력하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5,300원인가 53만 원인가? 쌤, 그럴 수 있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 내에 쉼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쉼표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 다음에 쌤 여기 좀 날짜가 좀 이상해요. 쌤 좀 무시할게요. 쌤 날짜가 좀 이상합니다. 쌤 입고일 날짜. 그 다음에 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배웠어. 그래서 쌤 원래는 쌤 어떻게 돼요? 저기 교재 보시면 P13 C13, D13 요거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 그다음에 복종 선생님 이 부분도 입력해 주시고 원래 선생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 부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까 저희 단톡방에다가 오늘 수업할 내용을 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진양남 선생님 좀 바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이 친구는 메일을 제가 한 번만 보내드리면 돼요. 한 번만 저희가 수업 끝날 때까지 선생님 요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저희가 뭐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좀 입력을 뭐 하루는 입력을 좀 하면서 하고 하루는 저희가 막 뭐 한 3주 수업이다 그러면은 선생님 한 번 정도는 이제 입력하면서 이렇게 좀 해도 되고 무조건 이제 불러와서 하다 보면 선생님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선생님 저 이거 원래 이렇게 불러와서 하나요? 절대 불러와서 안 해요, 선생님. 직접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진양남 선생님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직접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되다 보면 이거 불러와서 시험을 보는지 어쩌는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저희가 한 3회차 수업한다 그러면은 하루는 직접 한번 입력하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까 지금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린 오늘 수업 내용이 선생님 지금 선생님 뭐 유효성 검사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 셀 서식 지정하는 부분 선생님 저희가 자 500점 만점에 정확한 셀에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필드명 항목명은 B사에서부터 J4까지 쭉 오차 없이 잘 입력하고 상품 코드 8개 입력하고 상품명 8개 잘 입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 서식 지정만 하면 무조건 100점을 줍니다, 선생님. 서식 지정을 하면 선생님 무조건 100점을 줘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 교재를 오늘 일단 좀 수업 내용에 해당되는 회차를 선생님 좀 일단 선생님 좀 펼쳐놓고 좀 수업을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자, 선생님 일단 자, 몇 쪽으로 한번 펴보시냐면 선생님 8쪽 엑셀 8쪽 저번 시간에 선생님 이렇게 데이터 수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홈 탭 메뉴 구성 쌤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쌤 8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자 셀 서식 지정하는 부분 자 셀 서식 지정하는 부분 셀 서식 지정하는 부분 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쌤 우리 엑셀은
이 열하고 행이 만나는 이 하나의 독립적인 이 공간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셀이라고 그래, 셀. 하나의 셀. 우리 사람들 쓰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셀들이 모여서 하나 이렇게 바디를, 몸을 하나 만들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엑셀도 어떻게 돼? A열부터 시작을 해. 일행부터 시작을 해. 요런 수많은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셈 어떻게 돼요? 하나의 우리가 워크시트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우리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셀 서식 메뉴예요. 그래서 자, 일단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 마우스 포인터를 아무 데나 갖다 놔볼까요?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상태에서 선생님 지금 마우스 잡고 계시죠, 선생님? 선생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엑셀 메뉴들이 제공이 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일명 단축 메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단축 메뉴. 일명 단축 메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자, 잘라내기라는 메뉴는 어디가 있어?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있어. 복사도 어디가 있어?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삽입 메뉴는 어디가 있어? 홈 탭에 저 뒤에 보면 셀 메뉴에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메뉴를 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메인 메뉴를 클릭을 해서 리본 메뉴에서 쓸 수도 있지만 쌤 언제든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메뉴가 제공이 되는데 쌤 저희 뭐 또 단축 메뉴 뭐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 일단 선생님 홈 메뉴, 삽입 메뉴, 데이터 메뉴 이 친구들 익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엑셀을 구성하는 이 메뉴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풀을 눌러서 좀 단축, 좀 빨리 메뉴를 쓸 수가 있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일단 자 마우스 아무 데서나 우클릭. 선생님 오른쪽 키를 누르면 선생님 어디냐면 선생님 제일 아래 영역에 선생님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 거의 이 친구하고 끝날 때까지 이 친구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자 현재 화면에서 지금 호출되어진 창 이름이 지금 뭐야? 셀 서식 윈도우, 셀 서식 창이고, 자, 쌤, 셀 서식 창에는 쌤 어떻게 돼요? 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6개의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쌤 이렇게 자, 6개의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쌤 X단추. 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쌤 엑셀은 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야만 셀 서식 창이 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지금 홈 탭에 선생님 이게 글꼴 그룹명에 보면 선생님 이 친구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향하는 화살표키. 선생님 글꼴 그룹에 이 친구를 눌러도 선생님 셀 서식 창이 호출이 돼요. 셀 서식 창이. 근데 셀 서식창을 어디서 호출을 했어? 글꼴 그룹에서 호출이 됐기 때문에 그냥 얘는 글꼴 탭이 딱 선택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딱 선택이 되어 있어. 근데 쌤 어떻게 돼요?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쌤 이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 쌤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쌤 이게 맞춤 그룹명? 이 친구를 눌러도 셀 서식창이 호출이 되는데 맞춤 그룹명에서 셀 서식창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아예 맞춤 탭이 딱 선택이 되어 있고 선생님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표시 형식 그룹명에서 이 친구를 호출하면 아예 표시 형식 그룹명이 딱 호출이 되어 있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일단 우리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셀 서식창을 호출하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 글꼴, 맞춤, 표시 형식, 그룹에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필요하면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창을 호출해서
기능 적용하면 됩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자, 선생님 무슨 얘기냐.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선생님,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몇 쪽? 자, 10쪽에, 쌤 제일 위에 글꼴. 자, 쌤 10쪽에 글꼴. 자, 10쪽에 글꼴. 자, 어떻게 되냐. 자, 쌤 이게 상품명 8개만 한번 블럭 한번 잡아볼까요? 자, 상품명 8개 블럭 한번 잡으시고. 선생님 이게 이 글자에다가 서식 지정하는 거는 꼭 우리 엑셀뿐만이 아니고 선생님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죠, 선생님. 어디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래서 선생님 홈탭에 선생님 여기 글꼴 그룹에서 일단 글꼴하고 글자 크기하고 그다음 선생님 이게 맞춤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다음에 선생님 세 개의 글꼴 서식 굵게 기울림 밑줄 아마 이 친구들은 한글이 됐든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뭐 이미지를 편집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됐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야. 글꼴 선생님 기본은 맑은 고딕이에요. 우리 한글은 함초롱 바탕이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선생님 굉장히 여러 가지 글꼴이 있죠, 선생님. 근데 저는 좀 글꼴이 많아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엑셀로 제가 이제 진짜 조금 이제 퀄리티 있는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 웹페이지에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글꼴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운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좀 한참 좀 쭉 내려오시면 선생님 아랫부분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윗부분 윗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꼴이 굴림, 궁서, 도둠이에요, 선생님. 굴림, 굴꼴, 도둠. 굴림이라는 글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폰트인데, 선생님 굴림. 선생님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정자체라 예뻐요, 선생님. 굴림이면 굴림, 굴림체면 굴림체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이제 자간 차이예요. 그래서 굴림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내가 굴림체를 적용을 하면 선생님 이것도 감점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감점. 그래서 아니 내가 시험이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하면 되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글꼴 선생님 도둠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선생님 뭐예요? 글자 크기예요. 기본이 11인데 쌤 어떻게 돼요? 여기 팔침단추 눌러서 11인데 뭐 12, 디지트 값이 크면 클수록 글자 크기가 커져. 14포인트, 16포인트예요. 그래서 쌤 여기서 직접 내가 쌤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뭐 10포인트다. 아니면 쌤 여기다가 좀 12포인트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쌤 여기다가 직접 10포인트를 지우고 12포인트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쌤 오른쪽에 이게 두 개의 도구가 이 친구가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하는 글자가 커져 클릭할 때마다 쌤 앞에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 글자 크기 작게를 누르면 쌤 어떻게 돼요?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저희는 쌤 기본은 11포인트예요. 11포인트 굴림에 11, 도둠에 11, 궁서에 11 거의 굴림하고 도둠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쌤 이제 아랫부분에 보면 쌤 글자 속성이죠. 좀 굵게 상품명 8개를 블럭을 잡고 쌤 어떻게 돼요? 이 3개의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하면 쌤 이렇게 좀 굵어지죠. 쌤 저 굵어지는 거 눈에 좀 이렇게 좀 보이시죠? 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쌤 자 복지용구 또 8개 블럭을 잡고 쌤 굵게 바로 옆부분에 보면 이탈릭 쌤 자 기울림이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는 거. 약간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 우리 이 굵게 기울림 그 다음에 쌤 자 구매자 수 블럭 잡고 쌤 여기다가 세 번째 쌤에다가 밑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쌤 근데 우리는 엑셀은 이 밑줄 처리하라는 지정은 안 나와. 왜? 쌤 어차피 우리가 엑셀에다가 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표 처리를 해줘야 돼. 우리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만들 때도 이 문서에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 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저희는 밑줄은 안 나오고 쌤 굵게는 좀 나와요. 뭐 기울림도 안 나와. 자, 굵게는 쌤 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쌤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들 이 가라고 써 있는 거, 그다음에 페인트 통이 오른쪽에 좀 약간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쌤 이게 가라는 쌤 얘는 글자색을 지정하는 거예요. 쌤 판매 금액만 블럭 한번 잡아볼까요? 판매 금액만 쌤 블럭을 좀 잡아보신 다음에 이게 이 글꼴 색을 지정하는 아이콘 옆에 펼침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그래서 쌤 이제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는데 쌤 저희는 표준색만 시험에 나와요.
표준석 아랫부분 팔레트 한번 볼까요, 선생님? 진한 빨강, 빨강, 주황, 노랑.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이 표준색 아랫부분에 있는 팔레트에서 맨 첫 번째 있는 쌤 뭐 진한 빨강 한번 적응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항상 글자가 주인공입니다. 글자가 먼저 선생님 글자를 먼저 꾸미는 문서를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판매 금액을 진한 빨강으로 적용을 했어. 그러면은 이 글자가 좀 이렇게 좀 확 튀려면 어떻게 돼? 배경색을 좀 이렇게 반대되는 색을 좀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 도구가 야가 어떻게 돼? 배경을 채우는 음 도구야. 그래서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 친구 이름이 채우기 색도구. 그래서 이 친구 펼침 단추 눌러서 선생님 여기다가 표준색에서 선생님 노란색 한번 지정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어떻게 돼요? 배경색에다가 노란색을 지정을 해주니까 아까 진한 빨강 글꼴에다 적응해 준 게 훨씬 예뻐요, 선생님. 훨씬 예뻐. 훨씬 예뻐요. 자, 선생님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선생님 기본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선생님 나머지 다 배웁니다. 글자 방향이랑 글쓰기, 내어쓰기. 선생님 다 배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4번 행을 이 항목명이 필드명이 입력되어 있는 4번 행을 선생님 좀 이렇게 좀 과하게 좀 내려볼게요. 과하게 조금 내리시고 그 다음에 상품명 있는 셀을 쌤 어떻게 조금 옆으로 좀 더 늘려볼까요, 선생님? 지금 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채운 셀. 자, 우리 선생님들은 노란색으로 채우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쌤 요 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게 맞춤 그룹에 있는 맨 처음에 이 친구 쌤 아래줄에 있는 거는 쌤 어떻게 돼요? 수평이에요. 수평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쌤, 문자는 반드시 수평에서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쌤,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정렬 도구는 쌤, 이제 수직 정렬, 수직 정렬. 쌤, 맨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위, 가운데, 아래.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위, 가운데, 아래. 그래서 쌤, 특별한 사유가 없고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업무를 하든 문서를 만들든 쌤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 가운데 맞춤이 꼭 되어 있어야 돼. 수평 가운데 맞춤, 수직 가운데 맞춤, 글꼴색 채우기색은 여기서 지정을 해줘. 글꼴도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도 지정을 해주고 쌤이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무리 엑셀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일단은 어떻게 돼? 쌤 일단은 보기 좋은 문서가 돼야죠. 보기 좋은 문서가 돼야죠. 자, 그래서 쌤 아까 저희가 여기다가 도둠 글꼴을 지정을 했는데 쌤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럭 한번 잡아볼까요? 자, 블럭을 잡고 쌤 글꼴 그룹명 옆에 있는 쌤 이 친구 클릭을 하면 쌤 셀 서식창이 호출이 되죠. 쌤 그죠? 그래서 자, 쌤 저희가 아까 글꼴에서 쌤 맨 앞에 이 쌤이 이게 지금 배웠던 게 쌤 야가 지금 글꼴 그 다음에 쌤 요거 2번 여기가 글자 크기 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굵게 기울림 밑줄 쌤 여기 있네요. 굵게 기울림 밑줄 여기 있네. 여기 그 다음에 쌤 이제 밑줄 이 부분 그 다음에 쌤 이제 글자색 4번 쌤 여기 있습니다. 글자색 4번 글자색 도구 글자색 도구요. 자, 그 다음에 쌤 왼쪽 맞춤 그룹 한번 맞춤 탭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쌤 맞춤 탭 클릭을 하면 쌤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쌤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가로 가운데는 이 친구고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는 이 친구고 그래서 쌤 저기 나와 있는 리본 메뉴에서 적용을 해도 되지만 셀 서식창을 호출을 해서 리본 메뉴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떠한 셀에 대한 서식을 더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셀 서식창을 호출해서 글꼴 맞춤까지 적용을 안 해요, 선생님. 모든 자격시험에 마찬가지야. 모든 자격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쌤 지금 저기 쌤 채우기를 한번 가볼게요. 쌤 채우기. 쌤 이 부분 채우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쌤 채우기가 이 친구예요. 아까 우리가 페인트 톡 셀에다가 색깔 낼 때.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무늬색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무늬색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셀 배경에다가 노란색으로 채웠거든. 노란색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리본 메뉴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 셀 서식장을 호출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쌤, 이게 셀 서식에 대한 가장 기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자, 글자를 예쁘게 잘 꾸몄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쌤,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표 들어간 문서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이 선생님 엑셀이에요. 선생님 엑셀이에요, 선생님. 이 표 서식 빨라요. 선생님 이 선생님 여기 어 표 문서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선생님 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엑셀이다. 예요. 자, 쌤 글꼴 서식 지정해주고 특정 부분 글자 크기 지정해주고 당연히 수평 수직 쌤 가운데 맞춤 꼭 해주셔야 돼요, 쌤이. 가운데 맞춤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글자 편집이 다 끝났어. 글자 편집이 다 끝났으면 쌤 전체적으로 블럭 한번 잡아볼게요. B4에서부터 J12까지. 자, B4에서부터 J12까지. 자, B4에서부터 J12까지 블럭 전체 잡으시고, 자, B4에서부터 J12까지 쌤 블럭 전체 잡아주시고, 쌤 어떻게 돼요? 쌤이 글꼴 그룹에 쌤 제일 중간 있네, 이 친구. 쌤 얘가 어떻게 되세니? 이 표서식 지정하는 아이콘이에요, 쌤이. 표서식 지정하는 도구야. 근데 자, 선생님 여기 선생님 뭐라고 이 아이콘 이름이 테두리죠, 선생님 테두리. 선생님 펼침 단추 눌러서 선생님 간단해요. 일단 선생님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 그룹에 선생님 두 번째 그룹에 일단 선생님 모든 테두리 지정해 주세요. 자, 1번 모든 테두리 지정해 줘. 자, 첫 번째. 자, 모든 테두리 지정해 줘. 그리고 선생님 얘는 선생님 실제적으로 자, 문서를 보는 사람이 테두리 선 모양을 이 문서 바깥쪽만 조금 굵은 선을 지정을 하면 선생님 우리가 꼭 집에다가 울타리 쳐놓은 것처럼 이 문서를 결제하는 사람, 문서를 참고하는 사람, 문서를 보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대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 자, 전체 블럭 잡으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얘도 또 선생님 두 번째 그룹에 있어요, 선생님.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얇은 1pt짜리 얇은 실선이 들어갔는데 선생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아무데나 비어있는 대로 선생님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바깥쪽만 굵게 선 처리가 됐어. 선생님 바깥쪽만 굵게 선 처리가 됐어요. 왜요? 선생님 이렇게만 만들어서도 훌륭해. 근데 선생님 어떻게 돼? 선생님 이거 좀 제목행도 중요하거든. 제목행도 일단 조금 튀어야 되거든. 그죠, 선생님? 자, 이 친구 또 한 번 블럭 잡아서 다시 테두리. 쌤, 이 부분도 좀 튀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쌤, 우리 시험이 그래요. 엑셀 관련 시험이. 근데 쌤 어떻게 돼요? 우리 시험도 이렇게 종류, 표선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만 쌤, 우리 쌤들이 쌤 업무하실 때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어떻게 돼? 쌤 지금 전체 좀 굵은 선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목행 이 부분도 쌤 조금 굵은 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쌤 이 부분은 뭐 따로 이렇게 안 해주셔도 아까 딱 테두리 2번까지만 적용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시험은 쌤 이렇게 제목행도 얘가 또 중요하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쌤 제목행도 굵은 선 처리하라는 문제가 쌤 출제가 되고 자 그러면 쌤 이 상태가 문서가 다 완성이 됐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내가 다 완성이 됐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이 문서를 처리를 하는 결제자한테 보내야 돼. 쌤, 보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쌤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헷갈려. 아니, 여기는 아까 우리가 테두리를 넣어준 거고, 쌤, 여기는 쌤 이렇게 또 좀 셀 구분선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아, 이게 셀 구분선인지, 테두리 선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항상 문서 편집이 완료가 되면, 쌤 어떠냐면, 쌤 이게 셀 눈금선을 없애주는 게 에티켓이에요, 선생님. 이 셀 눈금선을 없애주는 게 에티켓이야. 자, 그래서 그 메뉴가 어디에 있냐? 쌤, 저기 보기 메뉴에 있습니다, 선생님. 자, 보기 메뉴 클릭. 자, 보기 메뉴 클릭. 보기 메뉴 클릭해 주시면, 선생님, 여기 몇 번째? 자, 1번 통합 문서 보기 그룹이 있고, 2번 표시 그룹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는 이 두 번째 표시 그룹 이 친구가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우리 계속 할 거야. 예, 그래서, 선생님, 표시 그룹에, 선생님, 여기 눈금선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 선생님, 눈금선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열하고 열 사이에, 셀하고 셀 사이에, 선생님, 어떻게 돼? 자, 회색으로 선 처리가 되어 있어. 셀하고 셀 사이를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문서 처리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아니, 이게 표선인지, 셀 눈금선인지 헷갈리니까, 쌤 반드시 어떻게 돼? 눈금선을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쌤 깔끔하죠? 얘만 보이죠,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쌤만 이렇게 얘가 깔끔하게 얘만 보여요, 선생님. 그래서 항상 문서 처리가 다 끝난 문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깔끔하게 눈금선을 딱 없애줘야 돼. 쌤, 눈금선을 이렇게 딱 없애줘야 돼. 눈금선을, 쌤, 눈금선을 딱 없애줘야 됩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자, 2회차 실전 문서로 갈게요. 쌤, 2회차. 죄송합니다, 선생님. 3회차로 한번 가볼게요. 쌤, 4회차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제가 쌤 3회차까지는 요거 13, 14행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부분을 입력을 안 했어. 입력을 안 했고, 쌤 지금 4회차부터는 전체적으로 쌤 다 입력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4회차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다 입력을 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좀 다 입력을 한 것 같고, 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희가 뭐 8쪽, 9쪽에 보면 지금 메뉴가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선생님, 저희가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하면서 천천히. 일단 글꼴하고 글자 크기 채우기 사가고 글꼴색 시험. 그 다음에 맞춤 그룹에서는 수직, 수평, 가운데 하라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거. 맞춰줘야 된다는 거. 맞춰줘야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선생님 좀 잠깐만. 선생님 몇 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냐면, 선생님 유효성 검사 한번 볼게요. 유효성 검사. 자, 12쪽. 자, 선생님 12쪽 유효성 검사. 12쪽 유효성 검사. 선생님 어느 부분을 보냐면, 선생님 어느 부분을 보냐면, 선생님 지금 이 부분 한번 볼 거예요. 선생님 이 부분. 선생님, 이 부분. 자, 내가 뭐를 할 거냐면 나중에 뭐를 할 거냐면, 저기 제품명이 8개야. 제품명이 지금 8개야. 제품명이. 선생님 이게 제품명이 8개야. 그러면 내가 이게 제품명은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제품의 최저 가격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 지금 위생천이면 최저 가격이 얼마예요, 선생님? 500원이죠. 만약에 내가 제품명을 챔프라는 제품명을 선택을 하면 최저 가격이 얼마야? 1,600원이야. 만약에 내가 팜피링큐를 선택을 하면 여기는 최저 가격이 350원이야. 쌤, 얘는 저희가 선생님 한 7번째 수업에서 할 것 같아요. 7번째 수업에서요. 자, 그러면 쌤 무슨 얘기냐면 쌤 현재 H14번 셀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제품명이 저기 어떻게 돼? 뭐야?
위생첨부터 후시딘까지 있기 때문에 쌤 여기에 뭐를 만들 거야? 제품명 옆에다가 제품명 8개가 딱 리스트가 되게끔 목록 단추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 목록 단추. 그래서 내가 제품명을 선택을 할 때마다 최저 가격이 바로바로 나오게끔 내가 제품명을 선택을 할 때마다 평균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규격이 나올 수도 있고 제조사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품명을 선택을 하면 최저 가격이 나오게끔 우리가 쌤 앉아 7차 시에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한 쌤 어디냐? 기초 작업이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쌤 일단 H14번을 클릭. 제품명 위생천이라는 제품명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 기능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자, 끝날 때까지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선생님 어떻게 돼? 이 유효성 검사라는 요 기능도 저한테 선생님 끝날 때마다 계속 예를 들을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유효성 검사가 뭐냐? 유효성 검사가 뭐냐? 자, 선생님. 데이터는 사람이 준비해요. 그럼 제가 다 준비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선생님. 그죠? 자, 데이터는 사람이 준비해. 그러면은 이 계산은 누가 해? 엑셀이 해. 계산은 계산은 엑셀이 개입이 돼서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결과물이. 근데 아니야.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이 판매 금액이 이렇게 나올 리는 없는데? 그럼 문제는 뭐야? 엑셀은 선생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사람이 준 명령대로 계산을 해. 그러면은 누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쌤 어떻게 돼요? 아니 5만 3천 원인데 5,300원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 5만 3천 원인데 53만 원으로 입력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쌤 뭐 가끔 가다가 뭐 미디어 매체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 점수를 오퍼레이터 입력하는 사람이 자료를 잘못 입력해서 합격자가 불합격자 되고 불합격자가 합격자 되고 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쌤 어떠냐면 이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막아내는 거야. 아,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그래서 자릿수 제한도 하고 날짜 제한도 하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판매 현황표를 만드는데 이 날짜가 1일에서부터 10일까지만 판매한 현황표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월별로 한 3분기 거를 만드는데 1분기 거는 1일에서부터 10일까지. 근데 어떤 사람이 날짜를 어떤 상품을 12일이라고 판매한다고 1분기 문서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그럼 이제 엑셀에 의심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요거 1분기 기는 1에서부터 10일까지만 해야 되는데 왜 10일이 가끔가다 우리 선생님들이 인터넷 웹페이지 같은 거 볼 때 뭐 할인 기간이 지났습니다.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근데 숫자에다가 너 선생님 어떻게 냐면 제한을 둘 수가 있어. 야, 주문하는데 1,000개 이상은 주문 안 돼. 반드시 999개까지만 주문해야 돼. 선생님, 요런 거를 이제 제한을 좀 두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실수하는 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한번 제한을 두는 게 이게 유효성 검사인데 기능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여기 자 H14번 셀 클릭하고 선생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데이터 메뉴 가네요. 선생님 거의 홈데이터예요, 선생님. 홈데이터. 거의 홈데이터. 아니, 선생님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수식이라는 메뉴에는 안 가나요? 지금 가기도 해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 자, 데이터로 가면 선생님 어디가 있냐면 선생님 자,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 메뉴,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 메뉴, 연결 그룹 메뉴, 정렬 및 필터 그룹 메뉴, 데이터 도구 그룹 메뉴. 쌤, 데이터 도구에 가면 쌤 중간 부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네. 그래서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 이름 펼침바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생님 이게 보니까 뭐 잘못된 데이터 그죠, 선생님?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현재 지금 화면에는 자, 데이터 유효성 창이 떴고
쌤이 제한 대상에 이 친구를 한번 펼침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좀 이렇게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야, 1일에서부터 10일까지야. 숫자를 쌤 이렇게 뭐 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텍스트 길이. 야,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앞자리는 6자리잖아요, 선생님. 7자리를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H14번 셀에다가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는데 6자리를 넘어가면 안 돼. 테스트 길이. 선생님 이렇게 좀 제한을 둘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일단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드는 건 자세 여기 나와 있는 제품명 8개 목록 단추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메뉴 목록 다 똑같아. 선생님 자 목록 클릭해 주시고 선생님 그다음에 바로 밑에 원본창이 있어요. 선생님 원본창. 선생님, 원본창. 선생님 이 창을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원본창에서 커서가 껌뻑껌뻑거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제품명 8개를 메뉴를 만들 거거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돼요? 저기 올라가서 얼른 시트로 가서 쌤 제품명 어디에서부터 위생천에서부터 어디까지 쌤 후시딘까지 블럭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저기 어디야? 쌤 제가 좀 창을 좀 줄인다는 게 자 쌤 C5번 셀에서부터 C5번 셀에서부터 C12번 셀까지 쌤 그냥 블럭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블럭으로 설정한 영역에 있는 데이터가 메뉴로 딱 만들어져.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연로는 C열이고 행으로는 5번 행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참조된 셀에는 아니 연로는 C열, 행으로는 5의 앞에 선생님 이렇게 뭐 달러 사인이 붙었어요. C열 앞에도 달러 사인이 붙었고 5행 앞에도 쌤 달러 사인이 붙었고 쌤이 아시겠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일단 똑같다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생각하세요. C5나 달러 C 달러 5나 똑같다. 응, 똑같다. C5나, 달러 C, 달러 5나 똑같다. 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쌤이? 자, 그래서, 쌤, 확인 단추 누르시면, 쌤, 아랫부분에 오시면, 쌤, 이 부분에 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부분의 메뉴가 제품명 옆부분에 쌤 제품명 옆부분에 펼침 단추를 누르면 쌤 이렇게 메뉴가 8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쌤 저희가 나중에 이 제품명을 뭐 챔프를 선택을 했어. 판피린 큐를 선택을 했어. 아니면은 애신은행을 선택을 했어. 내가 이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끔 할 거야. 뭐를 배워서? 엑셀 명령어를 배워서. 엑셀 함수를 배워서 그러기 위한 쌤, 자, 기초 작업이에요, 선생님. 내가 먼저 이 8명, 저 8개 있는 제품명을 일일이 내가 입력을 할 거야. 내가 생록천의 최저 가격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제품명에다가 생록천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생록천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쌤,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쌤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쌤 어떻게 돼요? 위생천, 챈프, 판피링큐. 그럼 저 내가 어떻게 제품명을 선택을 할 때마다 바로 이 제품에 대한 뭐를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최저 가격을 나타내라고 나왔네요. 근데 선생님 이 제품에 대한 얼마든지 규격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 제품의 판매 수량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선생님 내가 제품을 딱 선택을 하면 판피링큐가 전체 오늘 입고한 개수가 1000개인데 이거 판매를 500개 했네. 그러면 남은 개수는 500. 쌤 이렇게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쌤 저희가 유효성 검사까지 다 배웠어. 100점짜리 거까지는. 그래서 쌤 저희가 쌤 좀 10분만 쉬었다가 선생님 전체를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한 것까지 좀 복습을 해서 선생님 이렇게 100점짜리를 선생님 이렇게 또 한번 딱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교재는 일단 몇 쪽을 피시냐면 선생님 몇 쪽을 피시냐면 자, 165쪽을 선생님 딱 펴놓을게요.
165쪽을 쌤 딱 펴놓고 어차피 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어. 카메라도 배웠지.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이름 정의하는 것도 배웠지. 그 다음에 결제액 값 만드는 것도 그림 복사하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쌤 이렇게 좀 복습을 하고 쌤 다음 시간부터는 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필요하실 때마다 쌤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쌤 저희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8시 5분에 선생님 뵐게요. 시작. 정확한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하나, 둘, 결제 값 아까 저희 배웠던 거 아까 유아성 검사 선생님 한 6, 7가지 정도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6번 특정 셀에다가 셀 서식 지정하는 부분은 선생님 이거는 조금 좀 빼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과제물 하시더라도 선생님 요거 6번 요 조건을 선생님 좀 빼세요. 선생님 요것도 꾸준히 좀 설명을 드려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셀 서식창을 띄워서 간단하게 글꼴, 맞춤, 테두리만 배웠기 때문에 테두리만 배웠기 때문에 쌤 오늘 뭐 셀 서식창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쌤 요 부분 빼고 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뭐 도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결제칸 그리는 거, 이름 정의하는 거, 오늘 유효성 검사하는 거. 쌤, 이게, 나머지는 쌤 6번 셀 서식, 개 붙이는 거, 이 부분만 빼고는 쌤 이제 다 했거든요, 쌤. 쌤 먼저 1번 한번 볼까요? 쌤, 모든 데이터는 굴림에 11포인트로 해라. 그 다음에 정렬은, 쌤, 이거는 뭐냐면, 야, 숫자는 오른쪽으로 맞춰주고, 나머지는 가운데 맞춤. 쌤, 당연히 그러죠. 숫자는 오른쪽 맞춤을 해줘야 1의 자리는 1의 자리대로,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대로. 그래서 쌤 거의 굴림 아니면 도둠이에요. 2회도 굴림, 3회도, 다 굴림이네. 쌤 굴림 아니면 도둠이라는 게. 그래서 먼저 쌤 요거 1번부터 쌤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 요거 1번. 자, 그래서, 어, 자, 쌤 어떻게 되냐? 쌤 잠깐만요, 쌤. 자, 전체 블록 잡아줄게요, 선생님. D사에서부터 J, 쌤 14까지 전체 잡아줄게요, 선생님 입력한 거. 제가 좀 셀을 줄일게요, 선생님. 전체에 대한 셀 지정하는 부분이니까. 자, 먼저 조건 1번. 어떻게 되자? 얼른 홈으로 가서 일단 글꼴은 굴림. 글꼴은 쌤 쭉 내려오셔서 굴림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쌤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대로 11포인트가 됐더라도 다시 한번 11포인트 선택. 다시 한번 11포인트 선택. 자, 11포인트로 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번 11포인트를 우리 선생님이 클릭을 해주세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얘가 우리가 도형 같은 거 넣을 때는 실제 화면에 보이는 글꼴하고 내가 글꼴을 지정을 해줬어도 선생님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선생님 얼른 맞춤 그룹으로 오세요. 선생님 일단 무조건 수직, 수평, 가운데 맞춤 2개 적용해 주세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가운데 위 가운데 아래에서 가운데 그 다음에 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 선생님 꽃집 청년들 죄송합니다. 선생님 4회차인데 4회차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169쪽 선생님 169쪽 선생님 이 친구가 가지고 할게요. 선생님 169쪽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 자 교재는 169쪽 아니 근데 선생님 얘도 똑같네요. 전체 블럭 잡아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반드시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춤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 쌤 숫자만 블럭 잡을게요. 숫자만 규격 8개 평균 가격 8개 최저 가격 8개 일단 선생님 이 친구들은 자 선생님 그 문제 중에 회계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회계 자 회계를 나중에 선생님 요것도 우리가 아직 셀 서식 표시 형식 그룹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웠거든.
쌤 회계를 일단 숫자로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숫자라는 말이나 회계라는 말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일단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주고 그리고 선생님 평균 가격하고 최저 가격은 쉼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네. 선생님 일단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다시 평균 가격하고 최저 가격은 블럭 잡아서 선생님 어떻게 돼요? 쉼표 스타일 지정해주고 근데 저희는 지금 불러와서 서식 지정을 하기 때문에 쉼표 스타일을 나중에 지정해 주지만 우리 선생님은 미리 지정해 주시라고 그래서 선생님 원래는 미리 지정하고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자, 원래는 미리 지정이 되어 있고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자, 그다음에 선생님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다 끝났어요. 자, 선생님 두 번째 가볼게요. 갈매기형 수장. 선생님 그림자라는 말 뺄게요. 선생님 지금 요거 셀 서식 지정하는 거 뺐고 그림자라는 말 뺐고 쌤 일단은 좀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쌤 좀 편하게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지정할게요, 선생님. 자, 두 번째. 쌤 여기다가 도형을 좀 그려야 돼. 근데 얘가 좀 좁아. 이 부분이 좁으니까 쌤 어떻게 돼요? 일행을 조금 늘려줘도 되고 2행을 좀 늘려줘도 되고 3행을 늘려줘도 되고 왜 그러냐면 이 머리글은 어차피 우리가 쌤 나중에 결과물을 얻더라도 이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 셀이나 좀 지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자, 쌤 어떻게 돼요? 자, 삽입의 도형. 도형. 자, 쌤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자, 쌤 오각형이 어디에 있냐면 블록 화살표 그룹에 쌤 오각형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블록 화살표 그룹에 쌤 이게 딱 클릭해주면 쌤 지금 교재 젤로 상단 부분에 쌤 똑같죠? 그래서 쌤 이 친구 클릭해 주시고 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쌤 일단 좀 대충 쌤 자 클릭해 주시고 쌤 일단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그려주시고 자 키보드 쭉 뺄게요, 선생님. 키보드 쭉 빼신 다음에 자 일반 의약품 음, 판매 가격 현황 자 일단 입력이 끝나면 쌤 일단 비어있는 곳을 먼저 클릭을 하세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비어있는 것을 클릭을 해. 일단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할게요, 선생님. 지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냐면 지금 이거 화살표에서 음, 요새 요 모양이 됐을 때, 요 모양이 됐을 때, 자, 얘를 갖다가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항상 자, 셀에다가 글자를 쓰든 도형에다가 글자를 쓰든 누가 주인공이다? 글자가 주인공이다. 글자가요. 쌤 얘를 지금 보면 문제를 좀 읽어보면 오각형 도형과 그림자는 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오각형 도형을 작성하고 여기다가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을 입력한 다음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뭐예요? 일단 글꼴은 굴림 24 글꼴은 굴림 글꼴은 선생님 굴림이 많이 나오죠, 선생님. 자,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문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검정. 쌤 얘가 글꼴색을 검정색이라고 하면 테마색에서 두 번째 검정색은 검정 텍스트 1 흰색을 넣으라고 문제가 나오면 흰색 배경 1 얘가 기본입니다, 선생님. 테마색에서 맨 첫 번째 거 흰색 두 번째 거 검정색 검정 텍스트를 요 친구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굵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할까?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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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그랬네요. 쌤 채우기 노랑 채우기 노랑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있어. 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맞추면 어떻게 해라? 셀에다가 글자를 쓰든 도형에다가 글자를 쓰든 지시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수평, 수직 꼭 가운데 맞춤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가운데, 위 가운데, 아래에서 가운데. 반드시 셀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든, 도형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든, 가운데 맞춤을 하라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가운데 맞춤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 이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글자 크기 24. 얘가 선생님 지금 원래 A열에다가는 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 대충 일단 끝부분을 B열에다가 맞추고 쌤 얘가 이 친구가 지금 뭐 나중에 또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쌤 여기 지열 중간 지열 쌤 이렇게 중간까지 왔어요. 쌤 그럼 일단 좀 크기 조절해 주세요, 선생님. 크기 조절해 줘. 쌤 B열에 딱 맞추고 이따가 A열은 조금 우리가 조절해 줄 거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 우리가 좀 새로운 내용 진행하고 요거 복습할 때 이렇게 좀 나가면 되겠네. 자, 쌤 지금 2번 끝났어요. 쌤 지금 2번 끝났습니다. 쌤 요거 1번 끝나고 2번 끝나고 쌤 여기 3번 결제칸 저번 시간에 저희 했던 거 아니 이게 복잡한 서식을 굳이 여기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럼 또 중요한 거 배웁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얘기 한번 볼게요. 지금 아래에 4회차 실전 문서가 선택이 되어 있어. 선생님 이 상태에서 선생님 여기 한번 볼게요. 제일 아랫부분에 선생님 이 안은 뭐예요, 선생님?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거죠. 선생님 워크시트 삽입하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수도 없이 워크시트를 삽입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자, 선생님 지금 4회차 실전 문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워크시트 삽입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선생님 어디에 삽입이 되냐면 선생님 바로 뒤에 빈 워크시트가 하나 삽입이 됐어요. 지금 앞에는 4회차 실전 문서 뒤에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비어있는 워크시트 자 앞에는 4회차 실전 문서 뒤에는 비어있는 워크시트 자 얘를 좀 이름을 바꾸고 싶어. 뭐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냐면 연습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어. 연습용이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쌤 시트 3을 더블 클릭 한번 해. 그럼 쌤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커서가 껌뻑껌뻑해. 그럼 얘를 갖다가 연습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가 4회차하고 5회차 사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어떻게 할 거야? 삽입해서 할 거야. 자, 쌤, 저번 시간에 쌤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렸어요. 자, 쌤 결제칸 담당 대리 팀장. 쌤 지금 저희 지금 오늘 복습하는 겁니다, 선생님. 팀장. 응?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들 세 개 가운데 맞춤해주고 당연히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요거 앞에 결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두 줄로 입력해야 되니까 알트 엔터. 어, 자, 쌤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결제라는 텍스트가 입력서에 있는 셀은 좀 줄여주고, 쌤 요 아랫부분, 이 부분은 쌤 조금 이렇게 늘려주고, 우리가 핵 높이, 얘는 좀 이렇게 줄여주고, 밑에 담당 밑에, 대리 밑에, 팀장 밑에는 좀 사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키워주고. 자, 쌤 오늘 테두리 배웠어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한번 했어. 그냥. 야, 무조건 선생님 오늘만 저 좀 따라서 하세요. 했거든요, 선생님. 쌤 얘도 그냥 무조건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무조건 모든 테두리. 자, 쌤 어떻게 돼? 굳이 이 결제칸을 요 위에서 아니 견적서 낼 때 그 막 복잡한 서식을 그 위에다가 만들지 말고 이렇게 복잡한 서식만 들어가는 이렇게 연습용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딱 만들어 놓고 아니 필요할 때마다 블럭 잡고 쌤 어떻게 돼요? 자, 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복사 확인 자 4회차 실전 문서 쌤 지금 이쪽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아무데나 클릭하고 쌤 그냥 바로 붙여넣기
쌤, 요 그냥 요 아이콘 도구 그냥 바로 누르시면 돼요. 붙여넣기 아이콘. 자, 클릭하면 쌤 어떻게 돼요? 아, 됐네. 쌤이 한 지금부터 그림이에요, 선생님, 그림. 아무리 크기 조절을 해도 밑에 시트에 영향을 안 미쳐. 아니, 적당하게 크기 조절해. 아,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서식들은 어떻게 하면 돼? 어, 막 복잡하게 위에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 따로 만들어놨다가, 아니, 카메라 기능이잖아요, 선생님. 딱 찍어서 가지고 가. 어. 쌤, 얘가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 그림 복사 기능, 원본 삭제하는 것도 쌤 조금만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쌤, 자, B사에서부터 J사, G14, I14, 주황색으로, 쌤, 이게 고정이에요. 항상 주황색으로 채우라고 나와요, 선생님. 자, 일단 B사에서부터 J사. 쌤, 여기 나와 있는 제목행만 어떻게 돼? 주황색으로 채우고, 제목행만 주황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쌤 책 볼게요. 어디에요? G14. G14가 어디야? 제품명 입력되어 있는 요 셀. 쌤 지금 G14라고 이렇게 딱 이름이 나와 있네요. G14에도 넣고, 여기도 또 주황색. 그 다음에 쌤 또 어디? 최저 가격 I14 여기도 주황색. 응. 쌤 요거 지금 색 채우기는 우리가 오늘 배웠어. 색 채우기는 오늘 배웠어. 그래서 쌤 어떻게 지금 1번, 2번, 결제칸 4번 여기까지 했네. 아까 유효성 검사 5번 아까 했었고. 쌤 여기 마지막에 6번은 조금 일단 무시하자고 그랬어요. 천천히 나갈게요. 쌤 요거 100점짜리 지정하는 게 자신이 있으면 요건 이제 쌤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쌤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2호에서부터 212까지 판매가로 이름 정의하라고 그랬네. 쌤 2호에서부터 212까지 쌤 여긴 것 같아요. 쌤 죄송합니다. HO에서부터 H12까지 쌤 최저 가격이네요. HO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자 최저 가격으로 이름 정의하라고 그랬네. 자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해줘? 이름 정의는 여기 이름 상자에서 쌤 이름 정의는 여기 이름 상자에서 여기서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하고 뭐라고? 최저 가격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이름 정의를 왜 해? 나중에 이 최저 가격 500원에서부터 4,500원까지 얘를 갖다가 복잡한 계산을 할 건가 봐요, 쌤님. 복잡한 함수, 복잡한 계산식에서 얘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야? 이름 정의를 하는 거야. 일단 이름 정의 해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함수 배울 때, 쌤, 저 5차시, 6차시 넘어갈 때 함수 배울 때 어떻게 돼? 야, 너가 최저 가격이라고 H5번 셀에서부터 H12번 셀 이름 정의를 했지? 그거 가지고 뭘 좀 구해. 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쌤 여기까지 다 했어요. 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전체 블럭 잡고 모든 테두리 고정. 일단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바깥쪽만 쌤 이렇게 좀 굵게 처리가 됐어. 그러면은 문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문서 안쪽을 해독하는데 쌤 좀 도움이 된대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제목행이 중요해. 이 친구도 어떻게 돼요? 굵은 상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쌤 우리 시험은 와 이게 또 시험은 쌤 또 어떻게 되냐면 야 제목행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고 그 다음에 쌤 저 밑에 13, 14행 여기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라고 선생님 딱 출력 형태에 나와 있네. 169쪽 그 윗부분에. 그죠, 선생님? 하라는 말이 없어도 그 선생님 어떻게 돼요? 또 13, 14행 이 부분 또 블럭 잡고 얘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선생님 500점 만점에서 100점이 끝났어. 500점 만점에서 100점이 쌤 딱 끝났어요. 쌤 여기까지 100점이에요. 자, 100점만 더 맞으면 어떻게 돼?
일단 시험을 합격을 해. 자, 근데 쌤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높은 점수부터 할 거예요. 높은 점수부터. 쌤, 엑셀은 숫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엑셀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일단 표를 만들었으면 그래프, 차트를 그려야 됩니다. 자, 선생님. 자, 170쪽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170쪽에 우리가 총 엑셀은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2번은 필터 및 서식이야. 3번은 피벗 테이블이야. 피벗 테이블. 쌤 3번은 피벗 테이블이고. 쌤 오늘 좀 시간 충분해요, 선생님. 오늘 25일. 자, 쌤 엑셀은 총 4개의 문서를 만들어요, 선생님. 엑셀은 총 우리가 몇 개를 만드냐면 4개, 4개의 워크시트를 만들어. 4개를 작성을 하는데 쌤 어디냐면 1번은 쌤 1번은 어떻게 돼? 자, 데이터 입력하고 쌤 방금 전에 저희 했던 거 데이터 입력하고 서식 지정해. 이게 100점이야. 이게 100점. 저희 금방 했던 거.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함수, 자, 계산식이야. 쌤 얘는 나중에 얘가 쌤님 몇 점이냐면 얘가 140점이야. 그래서 쌤 앞에 첫 번째 문서는 쌤 도합해서 240점이에요, 쌤님. 자, 우리 이제 100점 배웠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2번은 자, 필터 및 서식이고 쌤 얘가 몇 점이냐면 쌤 80점이에요. 얘가 이제 80점인데, 자, 필터 및 서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쌤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170쪽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지만, 쌤 뭐가 나와? 자,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얘가 쌤 또 몇 점이냐면, 이 친구가 쌤 또 80점이에요. 이 친구가 또 80점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은 모든 자격시험에서 다 출제가 되는 거. 쌤 뭐예요? 그래프 차트야, 차트. 그래프 차트. 쌤 이 친구는 쌤 점수가 쌤 100점이에요, 100점. 응, 응. 쌤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그래프는 우리 계산식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고 쌤 계산식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매뉴얼대로만 만들면 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번 회차에서는 저하고 이제 엑셀 자격증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쌤 이제 그 다음 회차에 저한테 이제 한글도 배우시고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배우신다 그러면 저한테 쌤 파워포인트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100점 따신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MS 워드는 다 똑같아요, 선생님. 그냥 그래프 만드는 것 자체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프 만드는 자체가.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뭐 그래프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그래프가 딱 마무리가 돼요. 하루에 조금 하기가 힘들고 이게 또 좀 점수도 선생님 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잠깐만요. 저를 선생님 좀 잠깐 따라서 일단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전문 용어를 좀 익히는 것도 좀 중요해.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자, 어, 선생님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제 오늘 그래프부터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냥 얘는 매뉴얼대로 계산 시간은 아무 상관없이 매뉴얼대로 먼저 그 높은 점수부터.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합격은 하죠, 선생님. 자, 일단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이 먼저 차트에 반영할 데이터 일부분을 반드시 뭐래? 블럭,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
근데 쌤 처음에는 좀 저를 좀 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쌤 일단 제품명 8개 블럭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제품명 8개 블럭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평균 가격. 자, 반드시 블럭을 잡을 때는, 자, 필드명, 제목까지 포함해서, 그럼 제목을 포함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직접 우리가 그려서 확인하면 돼요, 선생님. 자, 일단 제목까지 포함해서, 제품명이라는 제목까지 포함해서, 자, 전체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쌤 이제 평균 가격을 잡고 싶은데, 쌤 평균 가격을 잡다 보면, 방금 전에 제품명 블럭으로 설정한 게 해제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쌤 이때 쌤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셀을 이상 블럭을 잡을 때 그냥 키보드로만 잡을 수가 없고 쌤 이때 이제 컨트롤 키가 개입이 돼야 돼요. 쌤 컨트롤 키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우리 김미 선생님 조금 늦게 메일 주소를 주셔가지고 쌤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바로 수업 중에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메일을 또 받아야 또 수업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미리 메일 받으신 선생님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하루에 한 20분씩은 지금 세이브가 돼요, 선생님. 왜냐면 이거 다 입력해서 하려면 또 타이핑이 좀 빠르신 선생님은 또 이렇게 빨리 하실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김미 선생님 전송 드렸습니다, 선생님. 김미 선생님 전송 드렸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 제품명 C4번 셀에서부터 C13번 셀까지 블럭을 쭉 잡을게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쭉 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쌤 평균 가격 제목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 쌤 일단 두 개만 블럭을 한번 잡아볼게요. 두 개만 블럭을 잡고 자,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려면 그래프를 작성하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쌤 삽입 메뉴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 홈 삽입 데이터 홈 삽입 데이터 그래서 자, 선생님 자, 첫 번째 표 그룹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세 번째 추가 기능, 쌤 네 번째 차트. 쌤 네 번째 차트인데, 쌤 어떻게 했냐면, 쌤 맨 첫 번째 있는 거 있어요, 선생님. 이 세로막 대형. 쌤 이 친구 세로막 대형. 세로막 대형. 쌤 어떻게 했냐면, 세로막 대형도 2차원, 3차원. 가로 2차원 가로, 3차원 가로인데, 쌤 어떻게 했냐면, 자, 2차원 세로막 대형 종류가 3개가 있어. 묶은 그 다음에 셈이 어떻게 돼요? 누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0% 기준 누적. 선생님, 이제 백분율 값이죠, 선생님. 자, 2차원 세로막대 중에서 맨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대형. 얘만 나와요, 선생님. 그렇다고 선생님, 제가 뭐 고정은 아닙니다, 선생님. 가로막대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선생님, 이제 근래 한 3년 동안에 이 친구만 나왔어요. 그리고, 자, 선생님, 171조. 제일 위에 조건 1번. 야,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하라고 했어. 쌤, 이 친구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쌤 어떻게 돼요? 자, 어떤 계열 간의 값 차이, 숫자 간의 값 차이를 가장 시각적으로 딱 편차를 알 수 있는 게 쌤 차트예요. 쌤, 딱 봐도 쌤 어떻게 돼요? 판매 평균 가격이 후시진이 가장 높네. 그 다음에 쌤 애쉬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루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쌤 이 친구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한필링큐가 쌤 좀 잘 났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쌤 이게 그래프예요. 자, 쌤 이거 도형하고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 위아래 크기 조절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위아래 크기 조절. 쌤 키보드 쭉 빼고 쌤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다시 지워지고 우리 수도 없이 그릴 거야. 수도 없이 자 이제 쌤 어떻게 하냐면 블럭을 3개를 잡을 거예요. 어떤 거 하고 제품명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평균 가격 블럭을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고 최저 가격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고 자, 그 다음에 쌤 삽입에 또 차트. 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 항상
세로막대형에서 2차원 세로막대형 그룹에서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좀 키워봤어요, 선생님. 제가 좀 화면을 우리 선생님 좀 이렇게 전체를 좀 시트를 보여드리려고. 자,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1번 얘는 차트 제목이야. 자, 우리 출력 형태를 보니까 차트 제목을 나중에 뭘로 수정해야 돼요? 소화제 및 해열 진통제 가격 현황이라고 수정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쌤 얘기 한번 볼게요. 얘가 X축이야. 쌤, X축이라 쌤 지금 뭐가 왔어요? 상품명이 왔어요. 제품명이. 위생첨부터 후시딘까지. 위생첨부터 후시딘까지. 자, 쌤 지금 제품명이 왔고, 쌤 제품명이 왔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제품명이 왔고, 그 다음에 쌤 이제 얘를 갖다가 쌤 어떻게 돼요? 이제 Y축. Y축은 뭐냐면 갑이야, 갑. 갑. 쌤 저희가 아까 이 데이터 갑축을 뭘로 잡았냐면 평균 가격하고 최저 가격을 잡았거든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아랫부분. 야, 평균 가격은 파란색 막대고 최저 가격은 빨간색 막대야.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 보면 이 막대기에 대한 이름, 선생님 얘를 갖다가 일명 계열 이름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법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법내명? 이 막대기 이름이야. 계열 이름이야. 야, 파란색은 뭐고? 평균이고, 빨간색은 최저 가격이야. 쌤, 얘를 제목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쌤이 이 법내명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쌤 반드시 그래프를,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계열 이름까지, 아예 항목 이름까지, 필드명까지 꼭 범위를 잡아야 돼. 꼭 범위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저희가 좀 제대로 잡았네. 자,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 문제를 보면, 야, 반드시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면,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자, 그러면 요거 2번. 블럭을 그러면 어디서 잡냐?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 어떻게 판단해야 돼? 자, 1번, 첫 번째. 아니, X축에 뭐가 왔는지. X축에 뭐가 왔는지. 쌤, X축에 뭐가 왔어요, 선생님? 딱 보니까 X축에 아까 우리가 잡았던 제품명이 왔고, 그 다음에 쌤 아랫부분에 쌤 이 친구들이 법내명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법내명에 뭐가 왔어요? 최저 가격하고 평균 가격이 왔네. 우리가 그냥 연습 삼아서 그렸던 건데, 선생님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잡았네요, 선생님. 제대로 잡았네. 근데 선생님 우리는 막대기 개수가 171쪽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우리가 지금 그린 이 그래프는 8개죠,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일단 요거 개수는 무시하세요. 선생님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 다음 주에 선생님 정확하게 잡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이거 개수는 그냥 무시. 개수는 그냥 무시. 자, 선생님 다시 지워버릴게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라. X축에 제품명이 왔네? 그러면은 제품명을 블럭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171쪽 X축 밑에 범내 이름이 최저가격이래? 최저가격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평균가격이네? 그러면은 평균가격도 잡아야 되고 선생님 일단 우리 선생님이 요거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쌤 항목이 몇 개예요? 코드, 제품명, 제조사, 구분, 규격, 평균가격. 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쌤 어떻게 돼요? 8개 항목 중에서 그래프에 참여하는 계열은 몇 개야? 3개야. 제품명, 평균가격, 최저가격. 이해하시겠죠?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개수는 일단 무시. 자, 선생님 전체 블록 잡으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잡고 다시 한 번만. 그런 다음에 삽입해.
맨 첫 번째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에서 쌤 2차원 세로막대형만 나온다. 선생님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새로운 내용 나가고 선생님 복습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1시간 진도 나가고 1시간 복습하고. 자, 그럼 선생님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선생님, 아까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없었어요. 네, 차트를 만드니까 얘가 딱 생겼어. 근데 쌤 비어있는 데 가볼게요. 비어있는 데를 클릭을 하면 쌤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차트를 다시 클릭하면 다시 차트 도구 비어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차트 도구 메뉴가 없어지고 다시 클릭을 하면 차트 도구 메뉴가 나오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가면 쌤 어떻게 돼요? 리본 메뉴가 딱 펼쳐지죠? 선생님 이게 다예요. 쌤 차트 메뉴 이게 다예요. 차트 레이아웃 메뉴, 차트 스타일 메뉴, 데이터, 종류, 위치. 이게 다야. 응. 자, 그래서 자, 쌤 지금 2번까지 됐어요. 2번까지 데이터 범위 잘 잡았어. 왜? X축 보고 제품명 잡았고 밑에 법내명 보고 평균 가격하고 최저 가격 잡았고 쌤 뭐 책하고 순서는 바뀌지만 우리가 쭉 이 조건대로 하다 보면 이제 나와. 자, 그러면 이제 3번 볼게요, 쌤. 3번. 자, 3번. 자, 얘를 차트를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동하라고 그랬어. 쌤 지금 요 차트가 어디에 있어? 4회차 실전 문서 시트에 있어요. 선생님 시험이든 업무든 이렇게 데이터하고 그래프하고 같이 있으면 보기 싫어서 안 돼. 그래프는 쌤 어떻게 돼요? 따로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쌤 자, 요거 시트를 이동하는 거는 쌤 저 그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차트 이동. 그리고 위치. 그래서 자, 쌤 차트 이동 클릭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자, 차트 이동 클릭. 선생님 제가 지금 이게 엑셀에서 이 그래프가 좀 용량이 커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엑셀에서 이거 스크린 펜을 이걸 써버리면 이게 멈춰 좀. 여기 좀 멈춥니다, 선생님. 그래서 조금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쌤, 저 위에 차트 이동 클릭. 차트 이동 클릭. 쌤, 얘가 쌤, 자, 지금 요 차트를 4회차에다 넣을래, 5회차든 넣을래, 1회차에다 넣을래, 2회차에다 넣을래. 선생님, 지금 저희가 밑에 워크시트가 16개가 있어요. 왜? 불러온 거 1회에서부터 15회차까지 있고, 아까 우리가 연습용 만든 거 있고, 결제칸 만들려고. 그죠,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 차트 이동에 밑에 새 시트 있어. 먼저 얘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새 시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선생님, 선생님 요거 시트 이름은 당분간 좀 마음대로 지정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한번 해줄 거냐면 그래프라고 한번 해줘 볼 거예요. 그래프. 그냥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책처럼 제 사작업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그래프라고 해줘도 되고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얘가 확인 다시 누르면 총 16개가 돼요. 17개가. 왜? 얘도 확인 다시 누르면 선생님 완전히 선생님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프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프만 딱 삽입이 되는 차트가 딱 하나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아까 우리가 사회차 실전 문서도 있었고 연습용도 있었고 그래프도 있었거든. 선생님 그래프라는 시트가 딱 하나 만들어져서 완전히 이 시트는 그래프만 딱 들어가요.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3번까지 했어. 3번까지. 자, 선생님 4번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선택만 해주면 돼요. 서식을. 왜 그러냐면 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선생님 자,
어디를 선택을 한번 해주시냐면, 선생님 어차피 디자인 메뉴에 있어야 돼요. 선생님 어차피 디자인 메뉴에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요거 어차피 요거 차트 10개는 요거 차트 리본 메뉴에서 지정해줘야 되니까. 자, 선생님 디자인 메뉴의 제일 첫 번째 차트 레이아웃에 빠른 레이아웃 있어요, 선생님. 빠른 레이아웃. 선생님 이 친구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거 지금 스크린펜을 썼더니 얘가 좀 이렇게 조금 잠깐 좀 일시 좀 이렇게 좀 음, 잠깐 멈췄어. 잠깐 멈췄습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먼저 책을 한번 볼까요? 4번. 자, 레이아웃 3번. 자, 선생님 요거 조금만 수정 한번 해볼게요. 우리 MS 오피스 2016으로 시험을 보면 스타일 1번만 시험에 나와. 스타일 4를 그냥 1로 고치세요, 선생님. 자, 우리 171조. 위에 조건. 자, 4번. 레이아웃은 3번하고 스타일 1번 선택하라는 거는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자, 빠른 레이아웃 3번 선택해 주시고 그럼 제가 좀 잠깐 멈췄어요, 선생님. 아, 그래프 할 때만 선생님 요거 스크린펜을 안 써야 되는데 음. 선생님 오늘 6번까지만 할 거예요. 차트 6번까지만. 7번부터는 조금 내용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부터 잘 다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오늘 과제물을 좀 내드리면 6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6번까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과제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그냥 입력만 해왔지만 오늘은 뭐 유효성 검사도 하고 결제칸도 그리고 도형도 그리고 이름 정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항상 그래프는 6번까지만 하고 그래프는 6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 이렇게 10번까지 다 마무리 짓게요. 에? 음. 아유 멈춰버린 게 오래가네. 음, 음, 음. 아우 선생님 이제 됐네요 선생님. 자, 쌤 얼른 디자인 메뉴에서 레이아웃 오버 무조건 쌤 3번. 그럼 3번은 뭐냐? 아유, 안 써야 된대. 쌤 3번은 차트 제목이 위로 가고 범례명이 아래로 오고 그다음에 쌤 요거 스타일. 쌤 얘는 그냥 쌤 그냥 무조건 1번 선택해 주세요. 스타일 1. 쌤 고정이 요것도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 선생님 내가 이렇게 시험이 아니면 여기 선생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스타일 선택해 주시면 되죠. 마지막 것도 이쁘네. 좀 입체적이고. 선생님 그러죠. 내가 시험이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우리 MS 오피스 2016으로 보시는 선생님은 그냥 1번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자, 5번. 5번. 자, 얘가 자, 일단 선생님. 이 친구는 차트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쌤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이 있는데 쌤이 쌤 제가 쌤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 실제적으로 이 막대기가 들어있는 위치 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채운 부분 이 안쪽이 막대기들만 들어있는 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고 알려줘. 그럼 이거 바깥쪽 전체는 차트 영역이야. 막대기만 존재하는 안쪽은 그림 영역. 얘는 차트 제목. 다 나왔어요, 선생님. 다 나왔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 문제 볼게요.
자, 5번. 자, 얘가 어떻게 돼? 자, 차트 영역이라고 가리킬 때, 얘가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가리키네? 차트 영역이라고 가리킬 때 클릭! 그런 다음에 셈 한번 볼게요. 먼저, 굴림의 10일 한번 볼까요? 얼른 홈으로 가서, 굴림. 굴림이 진짜 많이 나오죠, 선생님. 글자 크기 10일? 아니, 굴림의 글자 크기 10일? 이거 또 멈추겠네, 이거 써서. 10일. 그 다음에 선생님, 자, 얘는 색만 채우지, 그냥 색 채우기만 하지, 질감이라는 걸 채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질감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냐? 저기 뒤에 전문 서식창으로 가야 돼, 선생님. 그래서 디자인 옆에 있는 서식, 자, 디자인 옆에 있는 서식. 그래서 선생님 여기 채우기, 도형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도형이라는 말은 빼버리세요, 선생님. 도형에다가도 채우고 차트 영역에다가도 채우고 제목에다 다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선택하는 메뉴는 도형 채우기. 쌤 질감. 쌤 파랑 파겹지. 파랑 파겹지 이름이 나오네. 분홍 파겹지. 파랑 파겹지. 쌤 두 개 중에 하나 나와요. 분홍 파겹지. 파랑 파겹지. 자, 파랑 파겹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쌤 문제 볼게요. 쌤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라고 그랬죠. 그림 영역이 뭐야? 이 막대기가 위치하고 있는 안쪽이 그림 영역이야. 쌤 마우스 가만히 갖다 놓으니까 얘가 그림 영역이라고 알려주네. 클릭하고 얘도 어떻게 돼? 얼른 도형 채우기. 쌤 흰색 배경일. 테마색에서 맨 첫 번째 있는 거네. 흰색 배경일. 흰색 배경일. 자, 쌤 됐습니다, 선생님. 쌤 오늘 6번까지 가볼게요. 자, 쌤 제목은 쌤 이 친구는 이렇게 블럭을 잡을게요. 자, 제목은 일단 블럭을 잡아. 그리고 쌤 어떻게 돼? 교재 보시고 소화제, 미, 배열, 진통제, 가격 현황. 선생님 우리 제일 앞에서 아까 오각형에다가 제목 썼듯이 쌤 혹시 타이핑이 느리신 선생님은 쌤 그냥 몇 글자만 쓸게요. 대신 오늘 복습할 때 다시 한 번만 복습할 때 쌤 좀 천천히 잘 써줘. 자, 입력이 끝나면 일단 바깥쪽을 클릭을 해.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저 쌤 책 볼게요. 굴림 굵게 20이네. 얼른 쌤 어떻게 돼? 홈으로 가서 굴림 20, 굵게, 굴림 20, 굵게. 선생님 여기다가 흰색으로 채울게요. 여기서 채워도 되고, 저기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선생님 여기서 일단, 자, 흰색 채울게, 쌤 흰색. 근데 쌤 제가 또 멈춰버렸어. 쌤 흰색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테두리도 무시. 천천히 할게요, 쌤 천천히. 쌤 천천히.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가 그래도 우리 150점 정도는 해당이 되네. 쌤 그래프 지금 나중에 그래프 지금 7번부터 안 했는데 쌤 7번만 좀 어려워요. 그 다음 주에 선생님 그래프 저희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선생님. 다음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든 테두리 넣고 제목형하고 13, 14행 굵은 선 넣고 유효성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 진도부터 나갈 거야. 진도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프 7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 유효성 검사도 또 한번 해보고 결책한도 다시 한번 그려보고 할 거예요, 선생님. 예,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제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 과제를 어디를 내드렸어요? 이게 입력만 해가지고 오시라고 했거든. 근데 선생님 이거 자 오늘은 169쪽 요거 그대로 복습. 요거 그대로 복습. 선생님 일반 의약품 여기까지 복습. 판매 가격 현황. 여기까지 복습을 하신다. 다음에도 선생님 요 회차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저 그래프까지
그럼 그래프 5번까지 다 해야 돼요, 선생님.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몇 조? 선생님, 173조? 173조?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내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불러와서 하시지 말고, 우리 선생님이 직접 다 입력하셔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얘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프, 조건, 몇 번까지? 선생님, 그래프 몇 조건, 6번까지. 자, 근데, 선생님, 일단, 175쪽 한번 볼까요? 그리고 선생님, 그래프도 우리 ITQ 자격시험이 제일 어려워. 어려운데, 선생님, 175쪽, 저 위에 조건,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똑같아요. 조건이. 선생님, 조건이 똑같아요. 조건이. 응? 선생님, 조건이 똑같아요. 응. 나머지 그럼 그 아랫부분도, 아, 조건이 똑같아. 그 아랫부분도. 그 아랫부분도 똑같아. 아랫부분도. 그래서 우리 쌤들이 과제물 하실 때는 절대 선생님 불러와서 하시면 안 되고 직접 입력하셔서 셀 서식 지정하는 부분 빼세요, 선생님. 배운 데까지만 하세요. 배운 데까지만 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선생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수업 뭐 이렇게 참여하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뭐 선생님 어떤 좋은 선생님 결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행운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저희 지금 진도 빠른 편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래프 나머지 거 다 끝나고 자 고급 필터라는 것부터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요거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제가 좀 일찍 개입을 시킬 거예요. 나중에 한 2시간을 함수를 했더니 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막 이렇게 너무나 예,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함수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선생님, 우리가 계산이 7문제 중에서 우리가 딱 목표가 3문제인데 충분히 해요, 선생님. 하고도 남아.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자, 질문 있으시면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내주시고, 제가 이걸 닫아야 이게 이제 MP4 파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좀 하면 이제 좀 이게 좀 길어져 버려서, 선생님. 길어져 버려서. 그래서, 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애쓰셨네요.